이번 주에는 여야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뒤집혔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4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국에 큰 변곡점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차기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사들을 한꺼풀 들어가서 살펴보면 호남의 민심에 변화가 있다는 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먼저 호남 여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이 바로 호남일 겁니다. 그런데 리얼미터의 8월 2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는 11.5%나 포인트나 떨어진 47.8%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호남 지역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4.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후였던 4월 넷째 주 83.1%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아직은 호남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지만 그 추세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유심히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차기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대세론, 이게 지금 흔들리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는데 호남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의 호남 지지율은 45%였습니다. 4월 둘째 주에 56%를 기록한 이후에 줄곧 40%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호남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절대적 지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이낙연 의원도 어제 기자들에게 위기감을 보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답답함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대통령과 여당,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까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호남에서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추세가 뭐 언제든 바뀔 수 있긴 하지만 원인은 어떻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른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정책 실패 논란이 당정의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고 문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당대표 경선을 치르면서 친문 지지층을 의식해서 이 의원이 명확한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안이나 이슈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답변, 메시지 이런 발신에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대통령 지지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비전이 나오면 몰라도 나오지 않을 수께는 저는 이재명 지사한테 밀리지 않느냐. 호남 사람들은 호남이다 해서 찍고 예를 들어서 호남 아니다고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이낙연 의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아직 뭐 강하긴 할 텐데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이제 2주 앞으로 여당 전당대회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낙연 대세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추세, 이게 당심 표심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의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이낙연 의원의 여론조사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른바 어대낙 분위기가 바뀔지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예, 뭐 여론의 흐름이라는 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주 기자였습니다.